지난 영상에서 제가 네스트.js를 한번 쭉 프로젝트도 생성하고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영상을 이제 만들다가 이 골뱅이 있죠. 스프링이나 이제 자바 진영에서 보면 이제 어노테이션,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진영, 이제 타입스크립트에도 데코레이터즈라는 이름으로 기능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어떻게 요 데코레이터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아직 데코레이터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정식 이제 표준으로 들어가기 진행 전에 있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제 5.0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기상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우선은 삽질부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한번 세팅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어노테이션이래 데코레이터죠. 데코레이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원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타입스크립트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초반에는 조금 일단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워크아웃이라는 폴더에 잠깐 만들 프로젝트들을 모아두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mkdir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들어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r 옵션 주시면은 열려있는 창에서 열리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죠.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우선 이제 타입스크립트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버전이 표시가 TSC 버전이 표시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npm init으로 한번 npm init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키지 하나 만들고요. 이거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tsc에도 init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tsc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ts config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요 명령어 안 치시고 그냥 파일을 그냥 생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커먼JS나 그다음에 ES 모듈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이 TS config를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저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TS config 요 부분 옵션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한 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커먼JS로 요 모듈을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 이렇게 세팅을 하고 패스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타입스크립트를 최초에 이제 세팅을 할 때는 이제 빌드된 파일을 이제 어느 곳에다 넣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outdir 이라는 곳에 넣어주게 되고, 그 밑에는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패키지 JSON은 이제 타입을 커먼JS로 세팅해 주는 거. 이렇게 해야 이제 브라우저 상이 아닌 이제 노드.js 있죠. 그런 이제 서버 상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를 위한 세팅. 요게 이제 커먼JS로 일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패키지에서는 이제 커먼JS로 타입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커먼JS하고 이제 ES 모듈의 차이점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조금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모듈을 커먼JS에서는 이제 모듈 엑스포트 하고 점 찍어서 이제 요 프로퍼티를 담아서 엑스포트 하는 것 같고, ES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엑스포트 하고 여기에 괄호 묶어서 모듈을 엑스포트 하고, 임포트 할 때는 요 파일명을 여기 넣어주고, 꺼내올 때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자바스크립트 잘 하시는 분들은 구조분해 할당이죠.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커먼JS에서는 이제 require 해가지고 가져오고요. 브라우저용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제가 이제 세팅하는 거를 한번 이제 해봤는데, 여기
ES 모듈이라고 하죠. 그래서 ES 넥스트로 세팅을 하고 아웃 디렉토리는 뭐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npm에서 생겨나는 이제 패키지.json의 이제 타입을 모듈 이렇게 잡아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요 형태고, 처음에 일반적으로는 common.js 형태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ES 모듈 형태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도 얘를 카피를 해서, 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빌드될 폴더가 빌드니까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서 빌드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소스는 이제 src에다가 이제 묶어 놓을 겁니다. src.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ts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main.ts.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면은 그 tsc 원래는 명령어를 여기 보시면은 tsc cs 빌드 와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뭐 명령어를 칠 필요는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가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진 거라서 여기 명령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run build task.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감시, 왓치 옵션이 더 붙는 건데, 얘를 선택을 해주셔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빌드 폴더 쪽에 main.js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풀의 타입스크립트 설정 끝났고요. 뭐 어렵지 않죠. 이런 폴더 구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main.js를 실행하려면 이제 패키지.json에 그거를 세팅을 해야 되죠. 패키지.json에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 스크립트를 스타트를 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 만드실 때 여기 빌드 폴더 안을 다 지웠다가 뭐 새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명령어를 세팅하는 방법은 있지만,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빌드된 main.js를 노드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리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npm을 인식을 해가지고 이쪽 npm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요. 예, 이게 생기고요.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세팅이 끝났으니까 프로젝트 뭐 만드는 거, 처음에는 저도 삽질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컨트롤러라는 그 데코레이터를 이제 붙여주고 싶었어요. nest.js에서도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유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하나, get name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자꾸 어노테이션이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데코레이터를 이제 이렇게 붙여주고 싶었던 거죠. 클래스에는 이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메소드에는 로거, 우리 로고 그거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자바라기보다 이제 스프링부트죠. 이제 스프링부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괄호 안 치죠. 스프링부트에서는. 근데 이제 데코레이터에서는 이제 안 붙일 때 있고 붙일 때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컨트롤러를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여기 클래스에다가 붙여줬을 때, 그 다음에 로고라는 데코레이터를 메소드에 붙여줬을 때, 요게 스프링부트에서 어노테이션 붙여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바 어노테이션도 이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단위로 어노테이션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메소드에 붙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코레이터를 이제 만드는 방법은 아주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자바보다 간단하진 않지만, 자바는 어노테이션 하나만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펑션을 하나, 얘를 어노테이션 붙여준 거를 펑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고라는 게 있으니까 로고를 펑션, 네, 펑션 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신기하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었을 때는 리턴 부분에 이런 펑션을 자동적으로 추천해주고 있고, 얘가 지금 코디라는 AI 기능을 이용을 한 건데, 로고를 추천했을 때는 이런 펑션, 그러니까 같은 데코레이터인데 하나는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하나는 이렇게 추천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차이인지.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바에서 어노테이션 붙일 때 클래스에 붙일 수 있느냐, 메소드에 붙일 수 있느냐, 요런 차이예요. 요런 차이기 때문에 리턴할 때 이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요거를 지금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였는데 자꾸 어노테이션 나오네. 빨간 줄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오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데코레이터는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5.0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분명히 공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옵션 2개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요 2개 옵션, 에밋 데코레이터 메타데이터랑 엑스페리먼탈 데코레이터즈, 이렇게 요 2개의 옵션, 빨간 줄 없어졌죠. 이제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이 옵션을 추가를 해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 툴에서 이 빨간 줄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죠.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코디랑 이제 채팅을 한 거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자면은 엄청나게 채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좀 깝깝하네요. 어쩌고 아주 얘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답을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빨간 줄 치길래 이제 이 두 옵션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았고요. 요거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nest.js의 type ts config 파일을 한번 쭉 까봤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자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두 옵션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를 알았고요. 뭐 항상 그렇지만은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뭐 이런 직군도 좀 생긴 것 같은데, 챗 GPT 뭐 이런 생성형 AI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든 게 해결 안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좀 AI가 제 직업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게 돼가지고 이 영상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 데코레이터에 대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표준화가 좀 진행 중이고요. 페이지 3 뭐 단계가 있나 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단계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아까 요 옵션 있죠. 요 옵션 2개만 하면은 5.0부터 데코레이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nest.js 과감히, 요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과감히가 아니고 이제 다른 데 이제 찾아보니까 데코레이터 기능이 워낙 좋잖아요. 자바에서의 그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어노테이션이랑 그 다음에 자바의 리플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리플렉션을 이제 조합을 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구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데코레이터라는 기능이 있는 이상에 네스트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험적인 아직 기능이지만은 도입을 했고, 유튜브 같은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nest.js 말고도 이 데코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데코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예제를 이렇게 쭉 적어 오긴 했는데, 저는 여기 옆에 띄워놓고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어노테이션이 이제 클래스 위에 붙어 있죠. 컨트롤러라는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클래스 전체에 영향을 주는 메소드가 하나 있죠. 컨스트럭터. 그래서 주로 클래스에 붙은 데코레이터는 컨스트럭터를 조작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컨스트럭터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들고 있는 프라이빗한 요 필드들을 조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nest.js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경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 여기 파라미터를 여기에 하나 이렇게 넣어준다 이거죠. 자, 요 파라미터 개수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person이라는 것을 지금 이 클래스에서는 패스를 하는 프라이빗한 필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그냥 만들어 준 것만으로도 이 person이라는 내부적으로 필드를 패스란 필드를 만들고 그 필드에 person이라는 경로를 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데코레이터를 이제 클래스에 붙여줬을 때 리턴 타입이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리턴 할 때 이 펑션 타입, 이 펑션 타입을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문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를 찾은 게 좀 힘들더라고요. 요 이제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를 이렇게 보시면은 데코레이터가 옆에 보시면은 클래스 데코레이터, 메소드 데코레이터, 액세서 데코레이터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클래스 데코레이터를 찾아가 보시면은 어떻게 써라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봐서는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 쪽에 퍼더 리딩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스테이지 2라고 돼 있죠. 요거를 이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요 문서가 나왔고, 요 문서에 보시면 역시나 이 클래스 데코레이터, 그 다음에 프로퍼티 데코레이터, 메소드 데코레이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여기에 각각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디피니션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클래스 데코레이터는 타입이 이렇게 돼 있다. 요것들을 제가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찾아보니까 클래스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데코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프로퍼티 데코레이터, 메소드 데코레이터, 파라미터 데코레이터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얘는 클래스 데코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데코레이터 이렇게 리턴 형태를 이제 잡아주면은 타입스크립트가 알아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클래스 데코레이터는 여기 보시면 타겟, 이 타겟,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하나인 거, 리턴할 때 펑션 타입이면서 여기 보시면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펑션이면서 파라미터는 하나고 리턴할 때는 보이드 리턴이 없거나 아니면 그 펑션 타입으로 넘겨주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이드죠. 그래서 타입이 맞은 거고요. 클래스 데코레이터 타입에 맞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로고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메인을 하나 만들게요. const.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에 요 메인 ts가 지금 수정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컴파일이 되고 있으니까 컴파일 되는 건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다음 npm의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실행될 수 있게끔도 세팅을 해 놨고요. 우리는 이제 스크립트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실행만 시키면 될 겁니다. 자, 실행해서 여기를 보니까 로고 찍힌 거를 보니까 value, writable, enumerable 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value라는 곳에 펑션이 뭔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get name 이렇게 제가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거 로고가 이미 이렇게 여기에 달아놔 가지고 이게 같이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니까 메소드에 얘기 나온 김에 이 로고가 찍힌 내용을 보니까 얘가 지금 클래스 데코고 얘가 메소드 데코 같아요. 그래서 메소드 데코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데코가 두 번째 찍힌 걸 볼 수 있는데, 요런 순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메소드가 먼저 동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일단 주석 처리를 좀 할게요. 클래스 데코라고 적어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다시 해보면 여기 보시면 펑션 person이라고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클래스가 펑션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찍으면 클래스에 대해서 로그를 찍으면 펑션이라고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는 펑션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 타겟이 펑션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당 프로퍼티 가져올 건 프로퍼티 가져오고, 그다음에 프로토타입에서 뭐 메소드를 넣어줄 건 메소드 넣어주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여기서 해주면 될 겁니다. Nest.js에서의 컨트롤러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Nest.js 강의할 때 그 CRUD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방법을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서 CRUD라는 데코가 있는데 그 데코도 마찬가지로 데코를 이렇게 별도로 정의를 해두고 리턴 타입이 클래스 데코레이터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얘를 데코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요 타겟이 바로 person이었죠. 그러면은 요 펑션의 이름을 가져오는 이제 속성이 이제 name인데, name을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person의 요 name, 요 name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펑션의 name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펑션 target.name 하면은 그 펑션에 대한 클래스 명이 여기서는 name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한번 찍어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get name이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요건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로 선언한 요 메서드는 펑션의 프로토타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에 뭔가를 집어넣어주는 작업들을 함으로써 데코레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프로토타입이 아니고 그러니까 메소드는 프로토타입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프로퍼티 있죠. 이런 프로퍼티들을 요 임의로 퍼슨에 세팅을 해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 생 자바스크립트로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Nest.js에서 패키지 JSON을 제가 한번 쭉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Nest.js의 패키지.json인데 여기에 보시면 리플렉트 메타데이터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의 필드라든지 그 다음에 메소드를 이제 데코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이제 get name밖에 없는데 get nickname이라는 것도 한번 그 메소드를 추가하는 거를 이 데코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은 타겟이 지금 person이라는 클래스라고 했죠. 그럼 타겟에 이제 프로토타입에 get nickname이라는 펑션을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거죠. return nickname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를 이제 클래스에서 직접 이렇게 선언한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는데 이거를 데코레이터에서 메소드를 추가해 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타겟을 리턴을 해야 되겠죠. 자, 타겟을 리턴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펑션이죠. 그리고 클래스 데코레이터에서는 리턴을 펑션으로 하라고. 여기 익스텐드 펑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클래스는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펑션이던가 아니면 클래스던가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니까 이 타겟이 클래스니까 조작된 클래스죠. 조작된 클래스니까 얘를 리턴을 해주면 얘 정상적으로 빨간불도 안 뜨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실제 코드에서 이 get nickname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한번 코딩을 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빨간 줄이 거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딩상으로 눈에 보이는 건 get name밖에 없는데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get nickname이라는 것을 조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얘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타입스크립트 이거 실행하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한번 실행부터 해볼게요. 빨간 줄이 떠더라도 실행이 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는지를 이제 살펴보니까 이거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게끔 안 해놨군요. 자, 메인 이렇게 해놔야죠. 네, 이렇게 해놓고 빨간 줄이 거졌지만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은 됩니다. 실행은 되는데 이게 이제 타입스크립트 때문에 이제 빨간 줄이 뜨는 건데 여기 이제 빠른 수정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시그니처 추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그니처를 추가 이렇게 누르면은 일단 빨간 줄이 없어지는데 퍼슨 클래스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를 보니까 요런 게 생겼네요. 이렇게
시그니처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일단 빨간 줄이 없어지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좀 타입스크립트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빨간 줄도 해결이 됐고, 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자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네요. 데코레이터에서 추가했던 get 닉네임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클래스에 붙여주는 데코레이터는 클래스 데코레이터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 이제 요거 하나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금방 이제 눈치채셨죠. 이제 메소드에 로고라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줄 건데, 얘는 그러면 뭐냐? 메소드 데코레이터다. 이제 로고 쪽을 보면은 리턴을 메소드 데코레이터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죠. 로고는.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리턴에 보면은 뭐 any 뭐 이런 타입들 있잖아요. 이런 타입들. 이것 때문에 또 빨간 줄 거지는 것도 세팅하는 거 이제 귀찮으니까. 뭐 타입스크립트에서 뭐 꼭 타입을 다 명시해 주는 건 뭐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꼭 타입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에 있어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이렇게 타입들을 한번 쭉 다 빼보고 이제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날 때 타입 맞춰 나가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메소드 데코레이터는 리턴을 할 때 뭐라고 돼 있냐면 타입드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라고 돼 있어요. 타입드 프로퍼티 디스크립터. 이 타입드,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메소드 데코레이터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 이렇게 쫓아가 볼게요. 쫓아가 보면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번째 파라미터. 이 세 번째 파라미터가 타입드 프로퍼티 디스크립터라요. 그럼 이거 한번 또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얘는 enumerable, configurable, writable, value 이런 게 갖고 있고,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그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value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value 부분을 뭔가 이제 조작을 하면은 메소드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메소드 데코레이터에서는 봐야 될 부분이 세 번째 파라미터, 혹은 아까 클래스 데코레이터에서 봤던 것처럼 타겟에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타겟하고 프로퍼티 키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 이 세 개를 다시 한번 콘솔로 찍어보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분이 안 가니까. 아니, 왜 디버거를 안 쓰세요? 하수시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하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찍는 게 더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로고 어떻게 찍히냐, 이렇게 보니까 타겟은 이렇게 찍히네요. get name. 그러면은 여기 target.get name 해서 걔를 실행하면 실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나요? 두 번째의 프로퍼티 키. 이 프로퍼티 키는 그냥 메소드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는 우리가 뭐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를 출력을 하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게 뭐 타입 뭐 있었죠. 그 value, writable, enumerable, configurable 이렇게 있을 것이고, writable, enumerable 아직 요거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감이 안 오고, value가 바로 이제 요 get name을 뭔가 이제 교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느낌이 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로고라는 데코레이터를 만든 거는 이 메소드가 요거 이제 메소드잖아요. 요 타겟이 첫 번째, 요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요 메소드가 실행하기 전과 실행한 후에 로그를 찍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름만 찍어주는 게 뭐였죠? 프로퍼티 키였죠. 프로퍼티 키. 자,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타겟.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제 해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타겟을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콘솔 로고 찍고, 프로퍼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작성하고,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et name의 로고가 달려있죠. 닉네임 말고 get name.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get 닉네임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로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데코레이터를 추가하는 방법도 또 있겠네요.
그런 방법도 좀 응용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생으로 하기 그러니까 reflect metadata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후에 로그를 찍는 코드를 한번 로거라는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죠. 예, 타겟이 아니라 타겟에 있는 이제 get name이었죠. 예, get name.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였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get name start end 로그가 찍혔죠. 지금 그 get name은 실행이 됐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예, get name에 return this.name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이 메소드를 재정의해 주자 이거죠. 코드 자체를 get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getName이라는 펑션을 재정의하게끔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실행하기 전, 실행하기 후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재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타겟점 디스크립터에 있는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디스크립터에 있는 value 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펑션을 재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메소드 데코레이터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타입을 좀 빼주도록 타입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오리지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간 줄 거지니까 일단 맞춰주고요. 기존에 이제 그 메서드를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const 오리지널 메서드 이렇게 좀 보관을 해두고 여기 안에서 이제 요 this nam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거죠. 요 오리지널 메소드를 요 안쪽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요게 프록시 패턴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금방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call this 하면 되겠죠. 파라미터는 없으니까 파라미터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뭔가 아규먼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리지널 메소드를 이제 콜해서 그 콜한 거를 이제 그 결과로 받고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요 리절트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프록시 패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프록시 패턴을 조금 공부를 해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프록시 패턴은 제 채널 영상에도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리지널 메소드를 실행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하기 전후로 이렇게 로그를 찍게끔 이렇게 재정의를 한 거죠. 펑션을 재정의를 해서 리저트를 리턴 해서 메소드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로그 스타트, 로그 엔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가 재정의된 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그 스타트하고 로그 엔드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데코레이터를 한 건 데코레이터 된 게 먼저 좀 세팅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먼저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행된 후에 로고를 찍는 거니까 한번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보면 로그 엔드 존 이게 정상적으로 결과는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잔이 한 번 더 찍히죠. 예, 요거는 당연하죠. 예. 콘솔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찍었기 때문에 밑에 실행이 된 거고요. 요 잔은 이제 완전 다 실행된 다음에 된 거고 이렇게 결과가 제대로 로고에 반영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스타트 됐고 결과가 잔이라는 게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령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라든지 이제 파라미터 데코레이터를 이제 사용하는 법을 조금 아시게 됐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프로퍼티 데코레이터 그러니까 요런 거죠. 요거 네임 그다음 에이지 요런 게 이제 프로퍼티가 될 것이고 요 프로퍼티 데코레이터는 이제 타겟이랑 그다음에 프로퍼티 키 이렇게 두 개 받고 리턴은 없는 형태. 그다음에 파라미터 데코레이터 파라미터는 요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요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요 파라미터에 붙일 수 있는 데코레이터는
역시 타겟이랑 프로퍼티 키, 파라미터 인덱스. 요게 하나 더 있군요. 파라미터 인덱스. 그 파라미터가 이제 몇 번째 있느냐. 요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Nest.js에서도 보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나 이제 프로퍼티에다가 데코레이터를 붙이잖아요. 이제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동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Nest.js를 보다가 골뱅이 표시가 보여가지고 데코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리플렉트 메타데이터 요게 필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의 이제 프로퍼티라든지 메소드를 조작을 해야 되니까 리플렉트 메타데이터 라이브러리가 필수일 것 같고요. 결과는 이제 스프링부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플렉션을 이용하는 거 그런 거고요. 디펜던시 인버전은 리플렉션이 답인가 라고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러스트나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Nest.js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근차근 Nest.js 강의를 조금씩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